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돈을 얼마 찾을까요? 얼마 찾으면 내 돈이 안 없어져요.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Safe Withdrawal Rate이라는 게 있어요. 4%. 은퇴한 사람들이 4% 정도의 돈을 찾으면 내 자산이 없어지지 않아요. 혹은 내 원금, 프린시플이 유지가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브 램지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빚을 갚아요.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계속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1년쯤 전인가 그때 이제 이분은 8% withdrawal rate이 맞다. 그리고 8% 찾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리서치 하는 사람들 말을 믿을 거 없다. 그래서 8%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년쯤 전에 그냥 또 한 번 확 지나갔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 8%가 왜 말도 안 되는 넘버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4% withdrawal rate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금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썼는데 그게 safe한 rate예요.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찾을 때 그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94년도에 빌 뱅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인데 윌리엄 뱅은이지. B-E-N-G-E-N. 그분이 이제 자기가 75년에 걸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은퇴했을 때 얼마의 돈을 찾으면 안전한가. 그리고 이제 세이프한 거, 안전하고 좀 리스크가 없나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4%를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 정도가 스탁이고 50%가 bond, 채권일 경우에 30년 동안은 쓸 수 있다라고 그분이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94년도에. 그래서 이제 safe withdrawal rate이라고 해서 4%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4년쯤 지나서 트리니티 유니버시티에 있는 프로페서 3명이 모여서 페이퍼를 썼어요. 그거가 뭐냐면 reasonable or safe withdrawal rate을 또 찾은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말한 거는 뱅앤이 말한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뭐냐면 different asset class를 가지고 combination이 좀 다르고 percentage가 다르게 뭐 75% 스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턴이 다를 경우를 했을 때 그래도 4%가 세이프하냐? 뭐 이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하다. 95% 정도는 석세스 레이트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ind of stuck with us.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4% 찾으면 뭐 돈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사는 동안엔 돈이 나올 거예요. 원금을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4%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거가 뭐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은퇴 돈을 찾는 거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건 75년을 바탕으로 혹은 50년을 바탕으로 50대 50 에셋을 그렇게 나누고 뭐 75대 25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퇴했을 때 그때 마켓이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몬테 칼로 애널리시스라고 해갖고 막 해 뭐 1000개 이상의 리턴으로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자산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자산이 많으면 마켓이 좀 내려갔을 때 찾아도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이거를 세이프하게 나 죽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퇴하는데 돈을 찾는데 4%가 withdrawal이 괜찮다고 하는데 sequence of return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퇴했을 때 마켓이 내려가면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은퇴할 때 1 million이었어요. 돈이. 그래서 4% 찾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은퇴를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10%가 내려갔어. 그러면 내가 10% 내려간 거에서 4%를 찾으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요. 피리드가 오래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7년, 8년 이게 서프라임이 났을 때 은퇴를 하려다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갑자기 마켓이 40%, 30% 내려갔는데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1밀리언에서 이제 70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혹은 60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4%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quence of return risk가 그 말이에요. 뭐냐면 마켓이 내려갔을 때 찾으면 어떤 영향을 줘요. 만약에 마켓이 이게 근데 처음이 중요해요. 은퇴하자마자. 근데 은퇴하자마자는 마켓이 좋았어. 그런데 4% 찾았어. 그러면 괜찮은 거지. 그죠? 나중에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은퇴하자마자 내려가서 첫 번째 몇 년 동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이거 리쿱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지. 만약에 우리가 1000불을 넣었는데 마켓이 10%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900불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얼마 이제 900불에서 1000불이 되는 게 아니라 990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6년, 7년 서프라임이 나면서 마켓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은퇴 못 하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이게 완전히 마켓이 리쿠브를 하고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이제 좀 많이 잘한 거에서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돈이, 내가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찼나 저렇게 했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했지만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uarantee income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4%가 괜찮을까? 찾아도 되나? 이렇게 이제 그 theory, 그지? 그런 어떤 룰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찾아도 되는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마켓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를 찾으면 이제 데이비드 램지 얘기대로 8%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져 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지. 그죠? 그 사람은 또 거기에다가 인트레스트 레이트까지 해서 4%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핫워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막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제 경험상은 이런 것 같아요. 은퇴를 했을 때 우리가 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없어지면 불안하고 사실 얼마나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sequence of return risk가 있고 또 하나는 longevity risk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 확률이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내가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하게 내가 무슨 특별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variable withdrawal strategy를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퍼센트를 적어 놓지 않고 variable, 옮겨가고 달라지게 하는 스트래te지를 사용한다는 거지. 그죠? 그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혹은 쉽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every year가 끝났을 때 내한테 들어온 그 플로어를 정하는 거야. bottom line을. 그래서 이게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건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안 없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혹은 내가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variable strategy, 돈을 빼는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고 it makes sense. 그죠? 내가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됐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0불은 필요한데 이번 해 이렇게 뭐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이만큼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캐시가 좀 있어야겠죠. emergency fund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찾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버킷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예전에 같으면은 뭐 1년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했다면 요새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마켓이 이게 심하니까. 그러면 마켓이 이렇게 심하면 저 3년이나 모아둬야 돼요. 혹은 2년이나 모아둬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어떻게 영향이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스탁이 많으냐 혹은 반드가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은퇴해서 리뷰를 하고 뭐 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죠? 손님이 저한테 이제 그 메인테넌스 피를 내고 예를 들어서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면서 어그리먼을 만들고 저에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그런
걸로 이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거죠, 저랑. 뭐냐면 이게 자꾸 변하는데, 그죠? 변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나는 나의 파이낸스를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이거지. 내가 1년 내 번 거보다 작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 금액은 놔둬야 돼, 원금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머전시 펀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찾아야 되니까 마켓이 내려갔을 때 그거가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내 개인 펜션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펜션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government worker나 뭐 nurse나 doctor 뭐 이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 non-profit 혹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또 예전에 회사들은 펜션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펜션을 해주는 회사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펜션이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별일이 없는 이상 내가 소셜 스키를 받는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스파우스, 그치? 내 배우자가. 그러면 그걸 펜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펜션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켓이 좋을 땐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안 좋을 땐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4% withdrawal rate은 historically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만 사용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그게 마켓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watch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sequence of return risk라는 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처음 몇 년 동안 내려갔는데 계속 찾으면 리커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4% 정도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자도 40% 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not a big deal.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 정도면 굉장히 그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자나 디비덴드를 4% 받으면 어떻게 돼요? 텍스를 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했을 경우에는 내 은퇴연금 계좌가 있을 테고, 내 개인 계좌가 있을 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있을 테고, 이거를 믹스 앤 매치를 잘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 임플리케이션도 좀 줄이고, 텍스 내는 것도 좀 줄이고, 내 필요한 돈은 쓰고 좀 기다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일 있어도 마켓이 올라가건지 내려가던지 간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제 개인 펜션을 만드는 거고 이제 그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주는 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워티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내 개인 펜션을 만드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떤 한 버킷에 넣을 거는 아니겠죠, 절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4%가 필요한 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죠. 그리고 이번에 4%를 찾을 때 내년에 8%를 찾을지는 그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매달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매달 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중에 몇 퍼센트를 나는 개런티로 받고 싶은가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놓으면 좋은 겁니다. 그 중에 4%는 어떻게 이제 historically 굉장히 오랫동안 199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 넘었잖아요. 30년 동안 사용된 사용된 뭐 잣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인생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질 수 있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은퇴의 돈을 찾으려고 할 때 그 variable strategy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개런티 인컴이라는 게 소셜 시큐리티하고 펜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제가 만약에 펜션을 만들길 원한다 하면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펜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셋업할 수 있는 거죠. 손님이 보통 저희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해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당신은 이런 그 펜션 죽을 때까지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럼썸으로 보통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자기 개인의 어떤 펜션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어디 있어도 다 돼. 괜찮아. 이제 그런 어떤 좀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포드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G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면 펜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장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 자체가 꼭 내 소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뭐 기프트 받은 거나 이런 그렇죠.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해서 펜션을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은퇴가 가까우면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개런티 인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렌트하는 집이 몇 채 있어요. 그건 대단히 이제 뭐 빚이 적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guarantee income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그거는 fluctuate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그 부동산을 잡삼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지? 제외하고 내가 뭐 한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vacancy rate, 그러니까 손님 테넌트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뭐 비용이 갑자기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이렇단 말이야. 우리 집이 20년이 넘어가면 뭐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막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나한테 매달 어떤 개런티로 돈이 들어온다고 계산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빼놓는 거죠. 그래서 개런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개런티를 뭘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개런티를 받는 대신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런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목숨을 걸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좀 더 늘리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 이런 게 그거죠. 왜냐면 이거는 개런티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개런티를 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개런티를 주는 건 뭐야? 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 기간이 길어지면 컨트롤할 수 없으니 그러니 소셜 시큐리티만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